토트넘의 패배 속에서도 빛난 손흥민의 미친 질주의 상대 수비수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오늘 열린 FA컵 4라운드 아스톤 빌라 원정, 손흥민의 엄청난 스피드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막으려던 수비수였던 에즈리 콘사는 손흥민을 따라잡지 못했고 팀의 실점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콘사는 결국 햄스트링을 쥐어잡으며 쓰러졌고 결국 전반 27분 만에 교체당하고 말았습니다. 27세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콘사는 빠른 기동력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잉글랜드 리그에서 확고한 주전자리를 보여주던 선수였지만 그런 그가 손흥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과 경기 종료 후 영국 현지에서 나타난 반응. 팩트체크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로 무려 5,814일 토트넘은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을 가로막았던 팀들이 하나둘씩 탈락하며 FA컵 우승은 토트넘에게 가장 현실적인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첼시가 탈락하고 컵 최강자로 꼽혔던 리버풀마저 무너지는 대이변이 발생했죠. 그런데도 토트넘에게는 결코 쉽게 우승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 전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를 주목했는데요. 최근 아스톤 빌라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4대1과 4대0으로 크게 패하며 토트넘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이 악몽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기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듯 보였지만 토트넘에게 이번 경기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최악의 대진과 단 하루도 채 되지 않는 회복시간,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죠. 그럼에도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를 넘길 수만 있다면 토트넘도 우승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만만치 않은 아스톤 빌라였고 토트넘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맨시티, 뉴캐슬, 맨유 등 강력한 팀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 경기만 넘긴다면 토트넘도 우승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손흥민은 또 한 번 아스톤 빌라의 악몽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급격히 꼬여버렸습니다. 불과 60초 만에 토트넘의 골망이 먼저 흔들렸고 수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빌드업은 끊어졌고 공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밀리며 점유율에서 크게 뒤졌고 전반전 동안 아스톤 빌라에게 무려 11개의 슈팅을 허용하는 등 끊임없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방 압박, 수비 가담,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흐름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팀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더욱이 아스톤 빌라는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수비수 3명이 붙었고 이는 에메리 감독이 손흥민을 봉쇄하기 위해 세운 특유의 전략이었습니다. 손흥민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였죠. 그렇다면 손흥민은 이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전반 23분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연결했고 무어는 그 공을 손흥민에게 전달하며 뒷공간을 파고들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 라인을 뚫고 골문 앞으로 빠르게 쇄도하며 정확한 패스를 받았고 이어지는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골키퍼 마르티네스가 반응하며 손흥민의 슈팅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이 장면 이후부터 토트넘은 경기의 흐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던 빌라의 수비수 콘사가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흥민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려다 결국 햄스트링에 과부하가 걸려 교체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빌라의 수비 라인이 잠시 흔들리게 됐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토트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추격을 시작했는데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끌어당기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자 빌라의 수비진은 즉각 반응했으며 무려 4명의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을 시도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 옆에 있던 비수마에게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수마의 슈팅은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날린 순간 팬들은 탄식을 금치 못했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77분 토트넘에게 득점이 나올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포로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손흥민에게 수비가 집중됐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크로스를 흘려 단소에게 연결했고 완벽한 찬스가 생겼습니다. 골문은 비어 있었고 슈팅만 있으면 될 상황이었지만 아쉽게도 슈팅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후반 85분 토트넘의 프리킥 상황.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고 빌라의 수비진은 골대 근처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역이용해 낮고 빠른 크로스를 빈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클루셉스키와 포로 두 선수가 동시에 쇄도하며 동선이 겹쳤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포로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빌라의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토트넘이 어떤 팀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된 세트피스가 아니었지만 손흥민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기회였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탐욕으로 결국 기회는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경기 종료까지 단 5분, 토트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라가 수비 진영에서 조심스럽게 빌드업을 시도하던 순간 멀리 있던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접근한 손흥민은 볼을 차단했고 토트넘이 다시 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볼을 클루셉스키에게 연결하며 크로스를 받은 마티스 텔이 마침내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골의 시작은 손흥민의 집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는 2대1, 토트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최전방에서 손흥민이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동료들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단 한 번의 찬스가 찾아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흔들릴수록 그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볼터치 횟수는 고작 23회로 팀 내 가장 적은 터치 수였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내내 밀렸고 손흥민은 기회를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득점이 없었던 것보다 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손흥민은 이 상황을 극복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흥민의 전방 압박 횟수는 무려 37회로 그는 경기 내내 엄청난 거리를 소화하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뛰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따라가려던 콘사가 햄스트링을 부여잡는 장면은 그가 여전히 최정상급 공격수임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라바오 컵과 FA컵에서 단 일주일 만에 두 개의 트로피 경쟁에서 탈락한 상황.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 이상 경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스톤 빌라 팬들은 경기장에 울려 퍼지도록 조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 해고될 것이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더 격렬했던 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레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를 향한 심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이 손흥민에게 남은 시즌 반등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